네, 그외 시장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과 공유해보는 시간입니다. 명민준 캐스터 그리고 이나연 캐스터 나와주시고요. 자, 명민준 캐스터와 먼저 이야기 나눌까요? 미국 시장 석석제는 나온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워렌 버핏 지난주 주주총회를 가졌죠. 그가 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기사화가 됐던데 그 내용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이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모두 사상 최고치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열에 대한 경계감 역시 그만큼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대부분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에서 1.3%가량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간 흐름을 함께 좀 살펴본다면 뚜렷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모습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1.7%가량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와 S&P 500 0.3%에서 0.4%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중소형주주인 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3%대 급락하면서 마감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요한 변수 같은 경우는 영국 총선, 그리스 협상이 있지만 경제 지표로는 4월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난달 부진을 탈피를 해서 GDP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만약 호조를 보인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의 취임 50주년이어서 그 이목이 더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많은 이 질의응답 Q&A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BC에서 대부분 탑뉴스의 대부분을 이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가 차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시에 관한 언급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 관한 언급은 곧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에 증시 고평가될 보일 것이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화 강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50년 동안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이 슈퍼파워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언급인데요. 새로운 투자처는 국경이 없다라고 밝힌 것만큼 유럽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ECB에 대한 양적 완화와 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5년 안에 독일 기업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버핏이 어떤 주식을 샀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1분기에 IBM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밝히면서 웰스파고, 코카콜라 다음으로 이 IBM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큰 지분 평가액의 세 번째 자리를 굳건히 또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IBM의 주가가 부진해도 애플 대신 산 IBM에 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또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낸 이 레터에서도 그렇고요. 옛날만큼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 아니라는 점도 조금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또 그리스가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 협상단의 수장을 이 외무부 차관으로도 교체까지 않았습니까? 키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에 관련된 이야기 이나연 외신캐스터가 정리해 주시죠. 그리스 유로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그리스 정부가 부채 협상안을 위한 내각회의에서 이제 거의 협상안이 가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 장관들의 말말말 로이터 통신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Απολύτως εφικτή. Είναι θέμα διάθεσης από όλες τις πλευρές. Από τη δικιά μας υπάρχει. Close, very close, because nobody wants a failure of the negotiations. It's going to be a lose-lose situation for both sides. Whereas, on the contrary, a mutual beneficial agreement, even a compromise, is going to be a win-win situation for both sides. Μαραθώνιος, στο τέλος κρίνεται ο νικητής. Θα υπάρξει συμφωνία. σύντομα. 협상이 곧 성사될 것이다라는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실제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그리스가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개혁안들을 일부 수용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그리스가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는 것일까요? 오는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명민준 캐스터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과 함께 그의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뉴욕 증시 강달러에 대한 실적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대장주인 애플 그리고 정유주인 쉐브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컴캐스트, 월트 디즈니, 뉴스코프 같은 대형 미디어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테슬라 모터스가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알리바바, 중국 기업의 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실적도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겠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토요타가 이 엔저 그리고 강달러에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 증시는 대부분 노동절로 휴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런던 증시는 개장을 했는데요. 런던 증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0.05%에서 0.2%가량 거의 변화가 없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1%대 수익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고요.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가 3일 연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도 엔 매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5레벨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도 120엔대까지 올라가면서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WTI 같은 경우는 0.8%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산유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6주 중에 5주를 현재까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렌트유도 이번 주간으로 친다면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배럴당 66달러 그리고 WTI 같은 경우는 배럴당 59달러 선 초반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을 좀 읽을 만한 도움될 만한 SNS 좀 선정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뉴욕 증시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5.9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대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디코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에 주목하면서 강한 낙관론 그리고 꾸준한 취업자 증가, 견고한 임금 상승률 이 세 박자가 오는 현지 시간 월요일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돼도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하지만 제시된 표를 보시면 소비 지출이 매해 꾸준히 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천천히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S&P 500 기업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얼반카멜 UBS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에너지 기업들을 제외한 S&P 500 기업 90%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만 주당 순이익이 하락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다른 섹터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 혹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처음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6년 만에 순이익 감소가 예상됐었는데요. 이 예상과 비교하면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해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